당신은 결혼 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거리가 사랑을 죽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과 배우자는 나란히 누워 있지만 그 둘 사이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심연이 있습니다. 친밀함은 어느새 부담이 되고 스킨십은 낯선 것이 되어버렸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매일 이 감정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아무도 감히 언급하지 못하는 섬뜩한 진실, 즉 50대 이상 부부의 거의 절반이 한 달에 한 번도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국에서 드러났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수치는 세계 최고입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대부분의 이러한 비극이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어리석고 사소한 실수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구할 기회를 놓칠 것입니까? 비뇨기과 의사로 30년간 일하면서 저는 특별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부부였죠. 어느 날 남편분이 심각한 요로 감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알고 보니 스킨십 과정에서 생긴 작은 상처가 감염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당황해하는 부부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위생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죠. 3개월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로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수많은 부부를 만난 제가 오늘 당신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지연 의사입니다. 올해 75세이고 3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상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년 이후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돕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문제는 놀랍게도 간단한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올바른 위생 관리와 진심 어린 소통, 이 두 가지만으로도 관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치료한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10년간 국내외 최신 연구들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사랑 호르몬이 관계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성생활이 면역력을 33%까지 높일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생 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부부 소통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과학적 증거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귀한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들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야, 이제 시작해볼까요? 서론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기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마법 같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을 댈 때마다 뇌에서는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갑작스러운 분비이죠. 이 호르몬은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죠.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동시에 혈압은 안정되고 심박수는 편안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호르몬이 천연 진통제처럼 작용하여 통증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는 관절염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규칙적인 부부 관계 후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옥시토신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상처는 더 빨리 아물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최대의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정서적인 친밀함이 동반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비됩니다. 다시 말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진정한 교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부부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관계는 결코 이러한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죠. 이것이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것이 매일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옥시토신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기억력 향상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친밀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노년층의 인지 능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옥시토신 분비를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포옹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최소 20초 이상 꽉 안아주는 것이 옥시토신 분비를 충분히 이끌어냅니다. 혹시 당신은 방금 들은 이야기가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과학적 사실에 귀 기울여 보세요. 미국 윌크스 대학교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면역 항체인 이뮤노글로불린 A의 수치가 무려 33%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뮤노글로불린 A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 몸의 방패 역할을 하는 항체입니다. 이 항체가 많을수록 감기, 독감, 기타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70대, 80대 노인들도 면역력 향상에 상당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계가 너무 작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관계는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빈도와 편안한 정신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가장 이상적인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입니다. 이 빈도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19% 낮아졌습니다. 이는 규칙적인 관계가 남성 건강에도 직접적인 이점을 제공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성에게도 역시 놀라운 이점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관계를 갖는 여성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활발해져 뼈가 더 튼튼해지고 피부 탄력도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자궁과 질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폐경 여성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꾸준한 관계는 질 위축을 예방하고 윤활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단순한 쾌락이나 위안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여기세요.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이죠. 실제로 캐나다 퀘벡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25분간의 관계는 남성이 101칼로리, 여성이 69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이는 빠르게 걷는 것과 비슷한 칼로리 소모량입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 중에는 심박수가 적당히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당신은 위생이 단순히 깨끗하게 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주관적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700가지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해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치명적인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과 성기가 접촉할 때 이 세균들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기 주변의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약합니다. 아주 작은 상처라도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떻게 위생 관리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관계 전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최소 1시간 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몸을 씻어야 합니다. 특히 성기와 항문 주변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자극이 적은 중성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향이 강한 제품이나 항균 비누는 유익균까지 죽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구강 위생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양치는 기본이고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혀 표면의 세균을 제거해 주세요. 가글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구강 내 정상세균총을 파괴할 수 있으니 적당히 사용하세요. 손톱이 관리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손톱 틈새에 숨어 있는 세균이 의외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손톱은 짧게 깎고 손톱 브러쉬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관계 후 위생은 더욱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바로 소변을 보세요. 소변은 요도에 침입했을 수 있는 세균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후에는 따뜻한 물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때는 비누 없이 물로만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계 직후의 피부는 매우 민감하므로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항상 앞에서 뒤로 닦아야 합니다. 거꾸로 닦으면 항문 쪽 세균이 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위생 습관으로 인해 건강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지금 포기하고 싶다면 평생 후회할 핵심 비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바로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한국 상담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부부 소통 능력이 1점 향상될 때 결혼 만족도는 무려 3배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통이 부족한 부부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서로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고통이나 불편함을 말하지 않고 참아냅니다. 이러한 침묵은 쌓이고 쌓여 결국 관계 자체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소통에 개방적인 부부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친밀해집니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 나서죠.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첫 번째 소통 원칙은 시기입니다. 관계 중에 갑자기 불편하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평상시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심스럽게 언급하세요. 예를 들어 함께 차를 마시면서 상대방의 몸 상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산책을 하면서 최근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원칙은 비난하지 않기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아파라는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위주로 표현하세요.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구체적으로 말하기입니다. 조다거나 좋지 않다와 같은 모호한 말보다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느 부위가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다음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 표현을 잊지 마세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나 당신이 노력해줘서 좋았어요와 같은 말을 자주 해주세요. 사람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더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부 상담가인 고트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들은 일주일에 평균 5시간을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할애합니다. 매일 40분 정도만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로에게만 집중하세요. 서로의 하루는 어땠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함께 나누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년 이후 부부관계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베일러 대학에서 57세부터 85세까지의 기혼자 125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결혼 50년 후에도 성생활의 빈도와 만족도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젊을 때 만족도가 높았다가 중년에 줄어들고 다시 노년에 증가하는 유자형 곡선이라고 불립니다. 해운대구에 사는 김준호 씨 79세와 그의 아내 76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결혼 53년 차이지만 최근 2년 동안 관계가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지만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 씨는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아내도 폐경 이후 몸의 변화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서로를 천천히 알아갈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결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된 것이죠.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방영수 씨 82세의 사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그는 75세에 전립선 수술을 받은 후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아내 역시 그 때문에 힘들어했고 거의 1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옛날 방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몸과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마사지, 보험, 그리고 대화를 통한 정서적 교감과 같은 방식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만족스러워졌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최순자 씨 77세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2년 전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지내다가 최근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73세의 이웃 어르신과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최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후 최 씨는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배려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혹시 이 이야기들이 믿기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과학적 증거에 의해 확고하게 뒷받침됩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의학적 사실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죠.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충격적인 연구는 건강한 남성 2,4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3회 이상 관계를 갖는 남성들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병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관계 중 심박수가 적당히 증가하여 심장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산소 운동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혈관도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지죠. 특히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매우 큽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됩니다. 진통 효과도 정말 놀랍습니다. 관계 중에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엔도르핀의 진통 효과는 모르핀보다 200배나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 관절염, 근육통 등이 현저히 완화되는 것이죠. 실제로 편두통 환자의 절반 이상이 관계 후 통증이 크게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 향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효과입니다. 호르몬 프롤락틴과 옥시토신은 관계 중에 분비되어 당신을 더 깊은 잠으로 이끌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깊은 수면은 면역력을 자연적으로 강화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호르몬은 노화를 늦추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 효과도 있습니다. 피부 역시 훨씬 탄력 있고 윤기 있게 변합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왕립병원 연구팀이 300-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평균 10년 더 젊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은 12년 1개월, 여성은 9년 7개월 더 젊어 보인다고 평가되었죠.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계 중에는 여러 뇌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자극되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미시간 호프 대학에서 62세 이상, 재기 88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5년 후 인지 능력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실천 방법들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남동구에 사는 정만순 씨 84세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6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서로의 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을 시도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매일 밤 10분씩 서로의 손을 마사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온몸과 연결된 경혈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주무르고 손바닥을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주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울산 중구에 사는 조경래 씨 78세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당뇨 합병증으로 기능에 문제가 생겨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호흡 운동을 권했습니다. 그는 복식 호흡을 통해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당 조절도 더 잘 되고 전반적인 체력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명상과 함께하는 호흡법은 스트레스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전주 완상호에 사는 김옥순 씨 80세의 사례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관절염 때문에 거동이 매우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따뜻한 물에 천연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 족욕을 시작한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벤더와 로즈마리 오일 향이 후각을 자극하여 뇌의 감정 중추를 활성화했습니다. 동시에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30분씩 족욕을 하면서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양 만항에 사는 박철민 씨 75세는 음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혈관 건강에 좋은 석류와 수박, 그리고 아르기닌이 풍부한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석류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여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그는 약 3개월 후부터 확실히 체력이 좋아지고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방법들이 때로는 어떤 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제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확인된 방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포기한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사랑과 건강한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서로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잊지 마세요. 둘째,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올바른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셋째,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세요. 넷째, 소통을 통해 서로의 변화를 함께 받아들이세요. 다섯째, 건강한 부부 관계는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치유임을 잊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했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부부들은 완벽한 관계를 가진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부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70대, 80대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설렘을 잃지 않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젊음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은 훨씬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매일 밤 10분씩 손을 잡고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며 진심으로 소통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관계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